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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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기아의 스포티지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리뷰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기아의 스포티지 본격적으로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요즘 대세인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그냥 1.6의 가솔린 2륜 모델인데요. 사실 하이브리드가 좋기는 좋습니다. 연비도 좋고 정숙함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당연히 좋겠지만 사실 차값이 조금 올라간다는 게 어쩌면 흠이라면 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주행거리가 많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이번 고객님 역시나도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가솔린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가솔린으로 그냥 하셨습니다. 비교 차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 투싼을 뽑을 수가 있는데요. 개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기아로 하실지 아니면 현대로 하실지 이렇게 의견이 분명하게 갈리곤 있지만, 그래도 두 차량 모두 다 좋은 차량이고 그냥 개인 선택에 따라서 투싼이냐 아니면 스포티지냐로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등급은 꽤나 많습니다. 뭐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래비티, 시그니처 그래비티, 뭐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노블레스 등급인데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딱 3가지만 들어가 있습니다.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그 다음에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이렇게 3가지가 들어갔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옵션들은 이 3가지 옵션에다가 모니터링 팩과 그 다음에 스타일 옵션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빨리만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옵션이 그리 많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게 있는지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스타일 옵션 아시는 것과 같이 사실 운전에 도움을 준다라기보다는 옷을 멋있게 입은 듯한 역할을 주고 있는 게 바로 스타일 옵션인데요. 스타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이 조금 디자인과 사이즈도 바뀌고, 그 다음에 라이트 전면과 후면이 이제 LED로 변경이 된다라는 게 있는데, 스포티지 노블레스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라이트는 기본적으로 LED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79만원 정도의 스타일을 추가하실 경우에는 이 깜빡이마저도 이제 LED로 들어가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이 아무래도 빠졌다 보니까 깜빡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전구가 들어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면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스포티지라는 차량이 기본적으로 20, 30대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물론 뭐 40, 50대 분들도 인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비율은 20, 30대가 높은데요. 그래서 조금 더 어린 분들을 위해서 타겟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릴을 비롯해서 하단부 같은 경우에도 블랙 카이글로시로 많이 쓰여져 있고요. 실질적으로 크롬이 뭐 안 쓰인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사이드 부분만, 그리고 그릴 윗부분만 쓰여 있다는 것을 보면은 그렇게 넓은 형태로는 사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뭐 호불호가 조금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젊으신 분들을 겨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면서 측면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측면으로 넘어왔는데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스포티지는 4660mm를 가지고 있는데, 스포티지 뿐만이 아니라 의외로 SUV 차량 자체가 세단에 비해서 같은 뭐 중형급, 뭐 준대형급, 대형급이라고 하더라도 사이즈가 조금은 작게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세단에 비해서 지상고의 높낮이라든지 이런 게 크기 때문에 차가 커 보이는 것 뿐이지, 실제로 전장이 5m가 넘는 차량은 SUV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스타일 옵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방향 지시등이 바뀌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휠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냥 순정 형태의 휠을 가지고 있는데 18인치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요. 스타일을 넣으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사이즈도 19인치로 그 다음에 디자인도 조금 변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디자인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좀 무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타이어 자체가 사이드월 굉장히 두껍게 나왔다 보니까 휠이 18인치처럼 안 보이고 뭐 17인치 정도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 차값, 옵션을 제외한 기본 차값은 3천만 원이 조금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편에 속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자재값이 그렇게 비싼 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윈도우 몰딩만 보더라도 B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 그 다음에 상단부와 그 다음에 AP 필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무 마감이 되어 있고요. 하단부가 이제 그냥
무광에 크롬이 조금 그나마 사용을 했다라고 만나보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기아도 그렇고 많은 브랜드에서 패밀리 룩을 굉장히 많이들 강조를 하고 있죠. 기아 같은 경우에는 뭐 K8을 시작으로 카니발도 그렇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C필로 뒤쪽에 생선 비닐 같은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기아 차량들의 패밀리 룩에 대한 소속감을 다시 한 번 더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컴포트 액세스는 가지고 있습니다. 버튼식이 아니라 아무래도 옵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방식으로 가지고는 있지만, 이런 컴포트 액세스의 버튼은 그냥 1열만 있지 2열은 따로 장착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3천만 원에 못 미치는 차량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압축 도어는 없습니다. 이중 접합 유리도 마찬가지로 없기 때문에 그냥 노멀한 자동차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각져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쿠페형 못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리드 부분을 조금이나마 우아하게 설계를 해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젊은 분을 겨냥을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끝으로 후면 바로 넘어가 볼게요. 가시죠. 자, 후면인데요. 전면과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타일은 전면 측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후면까지도 이어지게 되는데, 후면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과 그 다음에 방향 지시 등이 이제 LED로 빠지고 79만 원의 스타일을 넣으실 경우에는 이런 부분마저도 LED로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쿠페형이 아니라 외건 형태입니다. 그래서 윈도우 와이퍼가 당연히 장착이 되는데, 따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윗부분으로 히든으로 숨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노출이 안 되어서 햇빛을 조금 덜 받아서 그나마 수명이 조금 더 오래 간다라는 점 참고해 봐 주시고, 라이트 형태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사실 뭐 LED가 안 들어서 그렇지 전체적인 느낌을 물씬 보게 되면은 굉장히 잘 디자인 되어 있다는 모습 볼 수 있고요. 후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단부에는 이제 블랙 하이글로시로, 그 다음에 언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크롬을 사용을 했는데, 실제로는 크롬이 아니라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그냥 광이 조금 나는 이제 플라스틱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배기구는 따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형급의 SUV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투싼도 비슷한 정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넓은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확실히 딱 보기만 하더라도 많은 용도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폴딩도 게다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대6의 비율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공간이 조금 좁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은 폴딩을 통해서 더욱 넓게 쓸 수 있고요. 양 사이드에는 이제 그물망이라든지 따로 포켓이 소지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파여 놓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으며, 트렁크의 히든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넓지는 않지만 섹션이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어서 깊지는 않아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실내는 어떤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1열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문을 열게 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시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스포티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엔트리 등급인 프레스티지는 오직 블랙 시트만 나옵니다. 하지만 노블레스부터 올라가게 되시면은 블랙 시트 이외에도 지금 보시는 브라운 시트와 더불어 네이비 시트, 즉 화이트 시트를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생기기 때문에 시트 때문에 프레스티지보다는 이제 노블레스를 많이들 선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좌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냥 다른 자동차들과 평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지 액세스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메모리 시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고객님께서는 그냥 업무용으로 쓰시기 때문에 굳이 뭐 옵션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싸고 빠르게만 원하셨는데 그런 니즈를 맞춰드렸고요. 빠르게 한번 탑승해서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실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비게이션과 그 다음에 썬루프, 마지막으로 드라이브 와이즈, 이 세 가지 옵션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모니터링 팩과 그리고 스타일 옵션을 많이 선택들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팩이 있었으면은 장착되는 옵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옵션들 중에서 서라운드 뷰 옵션이 가장 크게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차량은 모니터링 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후방 카메라만 있고요. 그 대신에 전방과 후방에 센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팩이 있으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없으면은 지금의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업무용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안전 기능, 드라이브 와이즈와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옵션만 넣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충분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하이테크 옵션을 만약에 넣으셨으면은 이 계기판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지금 그냥 순정의 모습도 나쁘진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엔터테인먼트 조절, 그 다음에 우측에는 반자율 주행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이제 고속도로에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반자율 주행이 있고 없고의 차이 분명히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는데,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지 않았나
않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크게 뭐 옵션이 많지 않은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열선과 통풍 시트를 현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블랙 카이글로시를 현재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관리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나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대다수의 차량들이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요. 안쪽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무선 충전 패드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C거잭과 더불어 USB 타입과 C 타입,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거의 다 C 타입만 나오는 차량들도 있는데 이 USB와 C거잭이 있고 없고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별로 안 쓸 것 같지만 이제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실제로 제 출고했던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를 이 C 타입으로는 충전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USB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컵홀더도 현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냉온 기능은 따로 없지만 그래도 공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를 만약에 안 쓰실 경우에는 이렇게 접을 수가 있는데, 접으면은 단순 컵홀더를 넘어서 이렇게 공간 자체가 활용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여유로움과 더불어 이로운 점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컵홀더 써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버튼 눌러 주시면은 다시 컵홀더의 형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시트 컬러는 브라운 시트라고 했는데 조금 어두운 계열입니다. 조금 어두운 계열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연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면서 2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1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선 시트 깔려져 있고요. 아쉽지만 썬블라인드는 없습니다. 만약에 썬블라인드가 필요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옵션 추가가 아니라 등급 자체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야지만 이제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공간 어떠신가요? 어떻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참고로 1열 시트가 지금 뒤로 최대한 밀려져 있고, 그 다음에 시트 등받이를 90도에 맞춰져 있는데 조금 더 뒤로 숙일 수 있으니까 패밀리카로도 결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공조기 같은 경우에는 아쉽지만 그냥 2존입니다. 차량 가격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당연히 3존, 뭐 4존이 아니라 2존만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썬루프도 당연히 추가 옵션이긴 한데 현재 이 차량은 다행히 썬루프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썬루프는 일반 형태가 아니라 파노라마 썬루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있으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업무용 차량이라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2열을 거의 쓰시진 않을 것 같다고 해요. 아무래도 업무용 차량이기 때문에 그냥 폴딩을 하신 다음에 이제 자재를 옮기시는데 주로 쓰인다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트렁크 공간도 결코 나쁘지 않고 차값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감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끝으로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맞춰볼게요. 자, 지금까지 기아의 스포티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 하이브리드가 분명 대세는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이브리드만 팔리고 가솔린이나 디젤이 찬밥 신세냐,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뭐 상대적으로 판매량이 조금 줄긴 했었어도 그래도 꾸준하게 판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보신 차량처럼 뭐 가솔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연이어 찾아주시고 계시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빠른 출고, 뭐 대리점에 가서도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납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빠른 게 바로 장기 렌트 특판 차량이고요. 거기에 구매법 자체에 많은 혜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일반 전시장에서 사시는 것보다는 장 팀장이 조금 더 유리해서 이렇게 구매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장 팀장에게 여러 차종 문의 주시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